나는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롭고도 엄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 이 세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와 지금의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노년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몸과 마음에 들여온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년을 살아온 노인이 후대를 위해 건네는 진심 어린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것을 탐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노후에서 평안과 행운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년에 지혜롭고 존경받는 이들은 하나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운이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세월 탓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것들이 뇌를 갉아먹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운이 찾아올 리 만무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곁에 머무는 법이니까요. 특히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기운이 바뀌고 하늘의 순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시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탐닉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수많은 재기발랄한 청년들이 노년에 이르러 왜 그리도 비참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늘 사소한 음식 습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세포를 만들고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나아가 내 운명의 흐름을 결정짓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입에 넣은 그 한 조각이 내일의 당신의 기억을 지우고 당신에게 올 행운의 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몸이 버텨주니까요.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먹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내 몸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실천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100세를 넘기고도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지혜를 흐리게 하고 운을 쫓아내는 3가지 음식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달콤한 얼굴로 다가와 우리의 뇌를 잠식하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지켜내고 하늘이 준 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한 노년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식탁 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디 이 노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보너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업과 덕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흐릿한 정신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그 첫 번째 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음식과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탐욕이 담긴 가공된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입이 즐거운 것을 찾지만 사실 그 즐거움 뒤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음식들, 자극적인 조미료와 보존제가 가득 찬 것들은 우리의 뇌를 잠잠하게 재우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흔들어 놓습니다. 중년이 되어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는 이들을 보면 대개 식탁 위가 너무 복잡하고 인위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물에 독한 물감을 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공된 설탕과 나쁜 기름이 번복된 음식은 우리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뇌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의학적인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이 맑지 못한 사람은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진심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운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고 올바른 판단력에서 오는 법인데 머릿속에 안개 낀 듯 흐릿한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 누가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참으로 명석하고 재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극적인 고기 요리와 술, 그리고 달고 짠 가공식품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변한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의 성격이 조급해지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판단을 거르쳐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가 먹어온 음식들이 그의 인내심과 지혜를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박한 식탁이 곧 축복입니다.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것, 태양과 바람이 키워낸 채소와 곡물을 정성껏 씹어 삼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은 깨어납니다. 음식을 오래 씹는 행위는 뇌를 깨우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그저 삼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행위 속에는 감사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식사는 몸 안에서 독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먹는 가공된 단맛은 당신의 뇌를 무디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요해져야 하고 더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삶의 이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닐까요?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것은 신은 인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진 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뇌를 녹슬게 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조금은 심심하고 투박하더라도 생명이 깃든 음식을 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억력을 지키고 나아가 닫혀있던 행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50살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 다시 씨를 뿌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잘 갈무리하고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그 귀한 지혜를 한순간에 혓바닥 놀림에 팔아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갈한 음식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당신이 남은 생을 얼마나 존엄하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그 두 번째 그림자에 대해 다음 장에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정제된 설탕과 지나친 단맛입니다. 이것을 나는 감정을 병들게 하는 달콤한 덫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단 것을 찾곤 하죠.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쾌락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허기와 짜증, 그리고 안개 낀 듯한 멍함이 찾아옵니다. 50살이 넘은 이들에게 단 것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칩니다. 중년의 품격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너그러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단 것에 중독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 실수가 잦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갑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큰 복은 결국 참을성에서 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묵묵히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힘이 곧 운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제된 단맛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켜 인내의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참지 못하는 노년은 추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노인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한 입맛에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단맛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을 지워버립니다. 자연이 주는 은은한 맛, 곡식의 구수함과 채소의 쌉싸름한 맛을 느낄 줄 알아야 삶의 소소한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강렬한 단맛에 길들여진 혀는 더 이상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화려한 것만을 쫓게 되니 마음은 늘 가난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인데 늘 부족하다며 투덜대는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깃들겠습니까? 나는 10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음식을 보았지만 설탕처럼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드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설탕의 독성을 어느 정도 이겨내지만 50살이 넘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뇌세포에 쌓이고 혈관에 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설탕이 뇌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관조해야 할 나이에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의 유혹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쓴맛을 음미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듯 식탁에서도 담백하고 깊은 맛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깨우고 흐려진 기억력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단 것을 멀리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더 치명적이며 우리의 영혼까지 시들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그 세 번째 오염에 대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당신의 남은 50년을 위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원망과 분노가 섞인 음식, 즉 감정의 독이 밴 식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식재료보다 훨씬 더 무섭게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50살이 넘으면 몸의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음의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곧바로 병이 되고 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든가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얹혀 당신을 괴롭히든가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이 식탁 앞에서 누군가를 흉보고 자식을 질타하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숟가락을 듭니다. 분노하며 먹는 음식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뇌는 우리가 음식을 씹는 동안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원망 속에서 먹은 밥은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주름을 남깁니다. 그런 얼굴을 한 사람에게 행운의 신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집은 평범한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도 웃음꽃이 피고 어떤 집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칼날 같은 말들이 오갑니다. 전자의 집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식들이 잘 풀리고 노년이 평안하지만 후자의 집안은 결국 재산이 흩어지고 정신적인 치매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공간의 공기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식탁까지 끌고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몸의 도구로 바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입을 굳게 다물고 맑은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밥상을 마주하십시오. 정갈한 마음으로 먹는 한 끼야말로 흐려진 기억을 되살리고 닫힌 눈을 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이 늘어가는 요즘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우거나 서글픈 마음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 그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자리에 기억력 감퇴와 불운이 깃드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0살 이후의 식사는 영혼을 닦는 수행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삼킨 음식은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의 창고를 폐쇄해 버립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이 오늘 식탁에서 어떤 마음을 씹어 삼켰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먹는 음식만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모든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마무리의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유혹과 독소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평온하고 복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살을 넘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비움과 절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채우고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었겠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먼저 식탁 위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는 소식입니다. 위장을 8알만 채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정신은 나태해지고 지혜는 잠듭니다. 몸을 가볍게 유지할 때 비로소 뇌가 맑아지고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100세를 넘어서도 매일 아침 글을 쓸 수 있는 힘은 결코 많이 먹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식사를 통해 몸 안에 독소를 비워내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듯 마음의 응어리를 비우십시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끼니를 때우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말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뇌와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십시오.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하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막혔던 운의 흐름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행동 거짓 또한 정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을 다해 차리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하늘이 준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삼키는 음식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가려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말은 당신의 뇌를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내뱉을 때 당신의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됩니다.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갈한 식탁,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씨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100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화려함은 잠시뿐이지만 노년의 기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3가지 독소를 멀리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보물처럼 되살아나며 기대하지 않았던 큰 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른 아침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소박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 노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슴에 새겨 남은 50년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0살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귀한 시간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식탁 위에 늘 하늘의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